건강의 척도이자 핵심인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그냥 몸이 찌뿌덕하고 또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어디다 잡아내지를 못해 병원을요. 완전한 건강 상태도 아니지만 질병 상태도 아닌 미병을 호소하는 현대인들.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 미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몸속 시한폭탄이죠. 미병은 지금 작은 불편함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미병 상태를 방치하게 될 경우 우리 몸의 염증 세포는 증가하고 면역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 성인병과 심혈관 질환,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와 암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0년 전 어느 날 한순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남자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섰지만 그의 일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느 사람들이라면 한달음에 도착했을 거리도 그에겐 쉽지 않습니다. 숨이 너무 터질 것 같아갖고 저한테는 남 보기에는 이렇게 천천히 걸면 보통 사람하고 별반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죽을 맛이죠. 하루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고달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방에도 좀 웬만하면 안 짚으려고 놔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알았던 경력이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발병 후부터 정기적으로 찾았던 곳. 오늘은 재활 운동을 받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수술 이후 그를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한 건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후유증이었는데요. 좀 불안하시죠? 걸으면 넘어질 것 같은데. 초창기에 비하면 호전된 상태지만 10년이 지난 이제야 걸음마 단계입니다. 자, 손가락이 한번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자, 요거를 좀 더 잘 하시면 이제 젓가락질 현재 못 하고 있지만 잘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운동을 통해서 한번 좋아질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예. 지금 우측 편마비가 오셔가지고요. 지금 특히 어깨라든지 손이 굉장히 불편해서 잠자기도 불편할 정도로 마비가 온 상태이시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잠깐만 걸어도 힘든 상태입니다. 혼자서 걸을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더 못 걷게 되고 서기도 힘들어지고 집에서 혼자서 거의 이동 자체가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이 몸이 굳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손에 감각이 없어 또 애를 먹습니다. 이건 매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걸리면 저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묶어놔야 안전한 거죠.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다니다가 풀어지더라고. 제가 느낀 전조성 지정이라 그러면 이 눈꺼풀에 이렇게 나비 같은 게 하나 날아다니는 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그런 게 오면서 빈혈 증상이 오더라고요. 어지러지라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양말 신을 때 여기 넘어졌어요. 어쨌든 저는 정신을 잃은 거고 거기서부터 그날에 저한테는 이제 악몽이 시작된 거죠. 눈 깨보니까 응급실에 있었던 거죠. 피를 친 데가 거의 넘칠 정도로. 뇌 동맥류가 파열돼 뇌 뇌출혈,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김영덕 씨. 그날의 흔적이 여전히 깊게 남아 있는데요. 평범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바꿔버린 병마. 오른쪽 몸이 마비되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왼손으로 하는 연습부터 해야 했죠. 지금도 힘에 부치고 버겁지만 긴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신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 그가 택한 건 수고로움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기밥솥 대신 냄비밥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으니까 그런 재활 차원도 있어서 나아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는 됩니다. 이런 거는. 이동은 힘들고요. 들긴 하는데 위험해서 제가 웬만하면 잘 사용을 안 하죠.
몸뿐 아니라 정신의 마비까지 불러올 수 있는 병. 그는 우울증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억력 감퇴, 지금 시력도 지금 가물가물하지, 말도 어눌해지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할 때 지키라는 거를 진짜 저를 봐서라도 타산지적을 삼아서 진짜 못 쓸 병 중에 가장 못 쓸 병이 뇌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느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처럼 치열하게 일만 쫓으며 살았던 지난 세월. 영업을 위해 밤낮 없이 이어지는 술자리와 과로는 건강을 점점 무너뜨렸고 큰 병이 찾아온 후엔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뇌졸중 진단을 받기 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점점 올라갔지만 그땐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방치해버렸죠.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5, 6년째 먹고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내 몸을 돌봤더라면 그가 가장 많이 했던 후회입니다. 후회와 절망의 늪에 빠질수록 그가 붙든 건 책과 글이었는데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는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 됐죠. 직장 생활할 땐 전혀 몰랐던 글 쓰는 즐거움에 빠져 요즘은 작가의 꿈도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도 네가 좀 나를 위안 좀 시켜주는구나. 고맙다. 파릇하게 피어나는 저 생명들처럼 그의 건강도 회복되길 기대해 봅니다. 뇌혈관 질환을 대표하는 뇌졸중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이 뇌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써 발생하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및 의식장애 등의 이런 신경학적 이상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이 뇌의 혈전이 한번 발생하면 이 뇌세포가 급속도로 죽기 시작하고 이 대뇌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이 1분에 약 200만 개의 뇌세포들이 손상되면서요. 이 심각한 신체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키더라도 약물을 주입해서 혈전을 용해하고 제거하는 등의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생기는 급성염증과 달리 만성염증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특별한 증상 없이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다가 질병으로 진행됩니다. 혈관에 이런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혈관 내피에 플라그가 잘 생기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 플라그가 뇌를 손상시키면 이 뇌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백질 부분의 기능까지 떨어뜨려서 치명적인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만성염증 물질은 한 곳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다양한 신체 기관 세포를 공격해 손상시키고 또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는데요. 또한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서 면역계 교란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면역력이 낮아질 경우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기 쉬워지고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성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사망률 또한 증가하니 평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잔병 치레가 많았지만 쉽게 넘겨버렸다는 체험단이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좀 몸이 안 좋은데 네. 오늘 저 닥터하우스에 오면은 좋은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해서 네, 잘하셨어요. 여기는 젊으신 분인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왜 저 장이 안 좋은데 여기 저기 명의가 오신다 그랬고 저 시간 내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어 고민이라는 중년의 체험단. 이들은 왜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자주 아픈 곳이 많았는지 닥터하우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네. 면역력, 건강의 핵심이죠. 오늘 여러분의 면역력 관리를 도와드릴 닥터하우스 건강주치 원재범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건강에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요.
건강 상태라는 것은 이제 면역력이 이제 왕성하고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미병 상태라는 것은 아직 병원 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피로감, 두통 그런 증상들이 있고 검사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상태. 질환 상태는 말 그대로 이제 검사상에 이상이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계는 2단계인 미병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미병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처음 듣는 아프기 단계, 이제 첫 단계. 병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거나 의식해도 무시했던 몸에서 보내는 신호이자 실질적인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될 단계가 이 미병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미병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늘 나른하고 피곤한 증상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그리고 어깨 결림이 계속될 때,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 질환이 지속된다든지, 그다음에 급격한 체력 저하가 있다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탈모와 피부 트러블 등이 있을 때 해당하신 게 있으신가요? 다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다양한 미병 증세를 겪어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병 상태는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병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내 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닥터하우스에 오시기 전 건강 상태를 체크하셨죠? 네. 결과를 먼저 보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 침투나 암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방어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또 다른 면역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활성산소 검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세 사람 모두 활성산소가 상당히 높아 주의를 요하는 단계였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검진 수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활성산소 수치입니다. 활성산소가 몸속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 몸속에 노폐물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세포가 노화되고 이게 바로 만성염증의 불씨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만성염증으로 가기 전에 면역력을 보강해달라고 몸에서 보내는 그 신호가 미병 상태인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이때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눈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증상들도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듯이 이유 모르게 멍이 생긴다든지 혀에 설태가 생긴다든지 손톱이 잘 부서지거나 갈라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멍이 잘 드는 편이고요. 네. 손톱이 잘 부셔져요, 끝이. 손톱이 잘 부서지시고, 네네네. 멍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밖으로 혈액이 이제 흘러나와서 생기게 되는데,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게 되면은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가벼운 자극에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혀에 설태가 이제 끼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양치를 한 후에 3시간 안에 설태가 끼어 있다면 우리 몸에 이제 만성염증이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현숙님. 이현숙님 같은 경우에도 설태가 좀 있으신 편이세요. 혀가 전체적으로 부어 있어서 혀 이제 가로 해가지고 치아 자국들이 있거든요. 혀가 그만큼 부어 있다는 거고 몸 안에 이제 노폐물도 이게 쌓여 있고 수분이 좀 정체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목이 가끔씩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세수를 하는데 딱 이만한 흙이 맞지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또 그게 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중년 여성을 위협하는 그 내분비 질환 중에 갑상선염,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있는데요.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것을 갑상선염이라고 하고 만성 갑상선염으로 자가면역성 염증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요, 40대 초반부터 기침을 많이 하고 네. 감기를 아주 달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50대 와가지고는 무릎 관절, 허리, 뭐 어깨도 아프죠. 집에서는 이제 청소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안진뱅이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앉고 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그래요. 퇴행성 관절염은 한마디로는 관절을 많이 써서 네. 연골이 닳아서 이제 생기신 거고, 네. 예, 뼈 끝에 연골이 붙어 있는데, 이런 연골이 닳으면서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네. 마찰도 생기고, 네. 염증이 이제 만성적으로 생기면서 관절 주변에 근육의 힘도 약해질 수가 있고, 통증도 지속되면서 걷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고요. 네, 네, 예, 통증이 지속되고 계속 물이 차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의 비염까지 30여 년간 인테리어 사업을 하느라 건강에 신경 쓸 틈 없이 살아온 배영숙 씨. 50대에 들어서자 어머니와 언니가 앓고 있던 퇴행성 관절염까지 찾아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현숙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차가운 거나 맵거나 이제 짠 거를 먹으면 몸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네. 병원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었는데 직장염이 네네. 있다고. 네네. 그래서 매운 거 먹고 그럴 때는 차가운 거 먹을 때는 저 혼자 따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심한 복통과 혈변을 본 후 직장염 진단을 받은 그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장 반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는데요. 지금도 가족을 위해 꿋꿋이 보험 일을 하곤 있지만 가족력까지 있는지라 더욱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장 쪽에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 안쪽이나 대장 쪽에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서구화된 식단 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도 증상이 호발하고 있으므로 면역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것이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질환이 왔을까 하고 생각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시동생, 우리가 4식구, 7식구를 살았어요. 한 집에. 그래서 하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셨나 봐요. 울기도 많이 울고 못 살겠다고 하고 신랑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일이란 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니까 원치 않은 술자리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실적에 대한 거 스트레스 같은 거를 많이 받아서 좀 이러한 직장염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대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코르티졸이라는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식생활도 염증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 고열량이나 짠 음식, 아주 단 음식, 또 과자나 튀김류 등에 많은 트랜스 지방하고 오메가6 지방산 역시 세포의 염증 반응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염증은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데요. 암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나 흡연 같은 발암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염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고 암이 좋아하는 미세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암세포가 생성되게 됩니다.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남성은 38%, 여성은 29%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면 지방까지 스며드는 곳곳의 먼지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주부 박귀자 씨. 때로는 집안에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답니다. 옛날부터 좀 그랬는 것 같아요. 기침도 잘 나고 콧물은 항상 났어요. 옛날부터. 잦은 기침으로 인한 인후통과 두통까지 그녀의 호흡기는 이제껏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목이 아파서 수술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여기가 갑상선 암이래요. 이렇게. 그저 사계절 감기를 달고 사는 체질 정도로 여겼던 게 암으로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귀자 씨는 나날이 안 좋아지는 건강이 신경 쓰여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중이라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숙점하는 겁니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왼쪽 다리에 많이 의지하다 보니 요즘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답니다. 주변에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왔다는 그녀. 오른쪽 다리를 괴사로 인공관절을 했는데 왼쪽에도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꾸 대퇴골이 아프고. 40대에 받은 수술. 그녀의 관절은 20년 이상 빨리 노화됐습니다. 큰 병은 다른 병은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몸은 머리도 아프고 그냥 몸이 찌뿌덕하고 또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그냥 뭐 큰 어디다 잡아내지를 못해 병원을요. 기침 나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감기려니 했죠. 그랬더니만 이제 나중에 나이 드니까 이런 병 저런 병이 다 나타나요. 평소 탄수화물을 과할 정도로 좋아한다는 그녀. 어느 날부턴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는데요. 결국 병원을 찾았던 박귀자 씨. 갑작스레 내려진 진단은 그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것 같아 걱정과 함께 신경을 쓰곤 있지만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상포진이 그때 시어머니하고 살 때예요. 살 때인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여기가 뭐가 납니다. 무척 아파요. 보니까 이만큼하게 났어요. 뻘건 줄이. 이거 아무래도 대상포진이래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대상포진 앓고 나서로 나중에 가서 갑상선이 생겼어요. 또 갑상선을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암이 됐어요. 또 그 암을 또 제거하고 나니까 위에 또 혹이 생겼어요. 맨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또 간이 안 좋다고 지금 간 검사하러 오라고 지금 계속 문자가 와요. 그래서 그 대상포진이 그 시작이었네요. 네, 시작이었는가. 어렸을 때 알았던 수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신경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성인이 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살아나서 신경을 공격하는데요. 그때 피부 기전을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결국 면역력 때문에 대상포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상포진을 발병하게 되면 이 골든타임이 72시간이기 때문에 빠른 항바이러스 약물 투여와 함께 신경뿌리 치료를 같이 해야지 한 달 안에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치료 시기를 늦추거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되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서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으로 아주 고생하게 됩니다. 또 뇌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이명이라든지 또는 안면마비, 또 눈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실명이 올 수 있고요. 또 뇌수막염까지 진행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젊을 때는 내 몸 돌볼 여지가 없었어요. 애들 둘이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해드려야 되고 시집발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한 30세끼 밥 해드려야 되고 내가 그때 너무 내 몸을 혹사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서글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미병과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면역력 증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에너지를 이제 음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먹은 게 없는데 활동을 해야 되면 이제 우리 몸 안에 미리 가지고 있던 3대 영양소, 포도당,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도당이 분해되고 그때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젖산이 근육에서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인 스트레스는 모든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특히 이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면역력에 치명적이고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사람은 백혈구가 정상에 비해서 20 내지 30% 더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운동하는 식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때 명상과 목욕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명상이나 목욕법은 교감신경과 반대되는 부교감신경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시키고
코르티졸 분비를 줄여서 염증 물질의 분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욕조의 물은 39도에서 41도 정도가 적당하고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 20분 정도 반신욕과 10분 정도 명상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력 증강 듀오인 웃음과 우정입니다. 많이 웃으면 뇌가 자극돼서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암세포를 퇴치할 수 있는 NK세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들 웃고들 가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웃음만큼 중요한 친구와의 우정인데요. 인간관계가 원활할 때 사망 위험률이 30%나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까운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요, 저 여러분들의 염증을 배출해주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운동 솔루션 진행을 맡은 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매일 꾸준히 숨 약간 가쁠 정도로 걷기 운동 30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효과가 2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법은요, 체온 1도씨를 올리면서 면역을 올려줄 수 있는 운동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요, 저희 몸에 있는 대근육들을 이용해서 대근육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두 다리에 가운데에 끼워주실게요. 그대로 끌어 올리실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가끔 당기고 주실게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허벅지 힘주고. 아우, 지나려고 해요. 9, 8, 7, 6. 자, 두 번째 운동은요. 일어나서 하실게요. 어깨를 쭉 만세하듯이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바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한 번 더. 쭉. 어우, 시원해. 좋아요. 끝. 쭉 올려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만성염증을 없애는 핵심 처방을 해드릴 텐데요. 자, 제가 준비한 한 그릇 식단입니다. 어떤 영양소가 담긴 음식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파나 브로콜리, 버섯, 당근, 사과, 블루베리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접시의 반을 채우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접시의 25% 정도는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거친 통곡물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육류나 생선류,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채워주시는 게 규칙입니다. 면역력에 좋은 주스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이름하여 연마사 주스입니다. 네. 면역력의 왕이라 불리는 뿌리채소 연근과 위와 장 건강에 좋은 마, 사과를 갈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 주스입니다. 자, 한 잔씩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맛을 한번 보시고. 네. 맛이 좋아요. 맛이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열심히 해 먹겠습니다. 닥터하우스에 오셔서 면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워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미병에 대해서도 알았고요. 네. 이 주스에 대해서도 알아서 열심히 해서 네. 먹고 면역력을 키우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특별히 갈아서 내가 꼭 매일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가졌고요. 생활에서 실천해서 면역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미병의 골든타임을 잡아서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는 건강법 잘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의 열정과 활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온 곳. 이 넓은 체육관 안에서 단번에 눈길을 끄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44년생 78세예요. 그렇게 안 되시는데요?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내일 모레 80 맞으시네요? 나이살, 군살조차 찾아볼 수 없는 20대도 부러워할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체 나이를 무려 수십 년 거슬러 오른 데엔 물론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죠. 매일 2시간 이상의 근력 운동, 20여 년간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자신과의 약속이었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뭐 내가 이겨낼 수 있고요. 또 하면서 조금씩 중량이 올라갈 때마다 또 기분 좋고 그래야지 매력을 느낍니다. 너무 재밌어요. 언제나 시선 집중, 78세 청춘의 열정은 어딜 가나 빛이 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힘내서 운동하잖아요. 자, 시작! 과연 임종소 씨의 체력과 근력은 어느 정도인지 20대 제작진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오랜만에 벌써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부들부들 떨려요. 반면 우리 임종소 할머니는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은 괜찮아요. 면역세포들은 40대 이후가 되면 자연 소실되기 마련인데요. 기초 체력이 좋다는 건 몸에서 자연 열 발생률이 높고 기초 대사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이를 이제 여러 번 측정을 해봤는데, 물론 기계상으로는 이제 한 뭐 50대까지는 나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체력이라든가 운동 수행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근육의 강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웬만한 뭐 20대보다 더 좋지 않은가 싶어요. 거의 뭐 원더우먼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원더우먼이 젊음을 지키는 비결.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녀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올리브하고 마늘하고 토마토를 넣고 방울토마토를 넣고 면역력에 좋은 그런 밥을 해 먹을 겁니다. 늘 불규칙했던 식습관까지 모두 바꿨다는 임종서 씨. 삼박자가 맞아야지 운동만 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먹는 거며 이 운동이며 이런 게 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토마토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리코펜이 풍부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좋죠. 마늘 또한 칼슘과 각종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몸의 컨디션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간편하면서 영양까지 더해진 그녀만의 면역 밥상입니다. 뭐예요? 예, 이거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정상 수치 안에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면역력은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건강이 무너졌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에어로빅 끝나고서 샤워를 하는데 일어났는데 털썩 주저앉더라고 내가. 이 오른 다리가 저리면서도 뭐 이렇게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땅을 디딜 수가 없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지인의 이제 어깨를 부축을 받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협착이 왔다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구나 한마디로. 나는 건강을 자부를 했는데 이렇게 건강이 이제 나에게도 신호가 오니까 나도 이제 한계가 있나 보다 싶어서 그 50대 대부분이 그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열도 막 확 끝나고 이제 그럴 때 내가 좀 몸 관리를 좀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이게 미병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너무 나를 무심하게 생각하고 나의 건강은 무시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전통시장에서 기름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온 그녀에게 닥친 시련. 휠체어 없이는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지만 남은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겨냈고 인생의 이 막을 마음껏 즐기는 중이죠.
잠시도 늘어져 있는 법이 없는 그녀가 또 부지런히 찾은 곳은 한국 무용 배우는데 태평무하고 살풀이 춤을 수업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무용학도를 동경했던 젊은 시절의 꿈은 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놈이 이거 뻗어야 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무만자니 이렇게 돼야 돼. 사실 임선생한테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게 근력이나 그다음에 마인드나 그다음에 체력이나 이런 거 보면 도전에 대해서 단 한 분 1%도 뭐 주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뻔한 말이 진리임을 몸소 증명하는 그녀. 그런 그녀가 꾸준히 지켜온 건강 비결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러는 식품입니다.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돼요. 임종소 씨가 청춘의 동반자라 말하는 레드 프로폴리스는 무엇일까요? 먼저 프로폴리스는 벌의 타액과 나무 수액이 혼합된 천연 항균 물질입니다. 벌집에 생긴 빈틈을 메우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데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상처와 염증 치료에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채집하는 나무에 따라 보통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레드 프로폴리스는 브라질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귀한 나무에서 벌들이 붉은 수액을 채집해 얻은 것으로 브라질 북동부 5개 주에서만 생산됩니다. 전 세계 면적의 약 0.15%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 프로폴리스는 항염, 항산화와 면역력 그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살균 효과가 강하고 박테리아에 대한 효과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항바이러스성 단백질인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산화에 도움을 주어서 면역력을 상승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 효소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요. 레드 프로폴리스는 항산화 효소가 풍부해 체내 활성산소를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품의 항산화 수치 비교 실험에서 레드 프로폴리스는 일반 프로폴리스에 비해 항산화 능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베리류보다 레드 프로폴리스의 효능이 더 높다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계절의 산만큼 생명력 넘치는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 그런데 울창한 숲속을 걷다 만난 뜻밖의 풍경이 발걸음을 붙듭니다. 그 높은 데서 뭐 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평소에 즐겨 먹던 부채선을 샷거리 몰락까지 다 떨어져서 부채선 캐러 올라왔습니다. 그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상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에겐 약이 된다는 생명의 기운들을 곳곳에 품고 있는 산. 이맘때의 산행에선 만날 수 있는 선물이 많아 소풍 온 듯 설렌다는데요. 그게 뭔가요? 이 사람이 손을 스쳐만 지나가도 향이 나요. 굉장히 그렇게 향이 진해요. 크다. 크다. 한 10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년이요? 네.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도 불리는 귀한 자연산 더덕은 이맘때 맛과 향이 가장 진하다네요. 여기 뭐 전다 보이는 것이 다 그 자연식품이고 먹을 수 있는 거 건강 기능식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죠. 부자시네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지. 고요한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장현복 씨 집. 그는 15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이 집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내가 아프고 나서 참 혼신을 다해서 이 항토방을 지었었어요. 홀로 모든 걸 읽어온 시간이 녹록지 않았던 만큼 그에겐 무엇보다 특별한 집인데요. 건강을 위해 황토와 나무만을 이용해 지은 집이죠. 자연미는 물론 아늑함을 주는 이곳엔 건강에 관심이 많은 그의 일상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씩
이래 이제 불 피워주면은 좋죠. 피로도 풀리고 또 몸에 상당히 그 항토방이 몸에 상당히 좋죠. 한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적이 있었던 그에게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밤에 갑자기 자다가 평소에 또 위가 안 좋았었어요. 자는 도중에 배가 아파 통증이 오게 하는데 이게 말도 못하겠더라고.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손을 놔보면은 죽을 것 같아. 그 길로 이제 그 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암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틀렸구나. 위를 70%를 잘랐대요. 이제 그때만 해도 암에 걸리고 이러면은 재산 탕진다 하고 끝내야 이제 뭐 죽는다 이렇게 말이 했었거든. 그리고 주위 사람도 또 실제로 그랬고. 그에게 선고된 남은 시간은 단 4개월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일까 매일을 숨죽여 울었던 시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디다 살아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곳에 왔고 그의 믿음은 기적처럼 현실이 됐습니다. 그의 텃밭엔 산기운 듬뿍 머금은 청정채소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이후부터는 제철 음식, 재배 자연적으로 나는 그 제철 그 나물. 이맘때만 맛볼 수 있는 산나물은 나른하고 처지기 쉬운 요즘 몸의 기운도 북돋워줍니다. 시원한 고기 와서 저 풍경 보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에겐 산골살이를 시작하며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데요. 바로 양봉. 건강한 행복을 위해 한 통 한 통 늘려간 게 어느덧 80통이 됐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프로폴리스거든요. 과거 미병 상태를 방치해 암까지 악화됐던 그는 벌을 키우면서 프로폴리스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역시 꿀은 꿀맛이다. 꿀맛 나는 산골살이에 건강까지 더해준 그만의 비결을 이젠 더욱 간편하게 즐기고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암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 프로폴리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가 꾸준히 섭취한 레드 프로폴리스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준 걸까요? 한 연구에서는 레드 프로폴리스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암 유발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 암 재발은 물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레드 프로폴리스의 활성산소 제거 역할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일반 프로폴리스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페놀 화합물과 항산화 성분이 각각 2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드 프로폴리스의 포르모노네틴 성분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의 한 종류로 항산화, 항종양, 항균, 항염증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레드 프로폴리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항산화 효소가 증가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충치 원인균을 사멸하는 항균성이 있어 각종 구강염과 구내염 등 염증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레드 프로폴리스를 섭취할 때는 하루 한 번 60mg 정도를 권장드리고요. 또 항염, 항산화 작용을 위해서는 식후에 먹는 것이 좋고 또 질환이 있을 시에는 의사의 처방하에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미병 증세를 간과한 면역력 저하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던 체험단에게 2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식습관과 생활습관 솔루션을 통해 면역력 증진 관리에 돌입했던 세 사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레드 프로폴리스도 매일 권장량 섭취를 했는데요. 체험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몸의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니 세 사람 모두 NK세포 활성도 수치가 증가해 방어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의를 요했던 활성산소 수치는 세 사람 모두 정상치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2주 동안에 이렇게 해봄으로써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보죠.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무너진 면역력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미병 상태에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채널 A